대학교 편입, 네이버에 검색하면 학교별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한데요. 목표 대학을 정하는 입장에서 하나씩 알아보는 건 너무 귀찮습니다. 인서울 대학도 많고 편입 전형에 따라서 준비할 부분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영상, 저 영상 볼 필요 없이 제가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 싹 다 정리했어요. 인서울 대학 순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런 거죠. 학교별로 전형은 이렇습니다. 연고대는 토익은 기본이고 논술이나 전공 시험을 보죠. 나머지 인서울 대학은 대부분 편입 영어나 편입 수학을 봅니다. 그리고 여대나 일부 대학들은 토익을 주로 보는 대학도 있죠. 확실한 건 편입을 활용한다면 인서울 대부분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금이죠. 편입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편입은 4년제 대학을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학교 2년 다녔던 사람들이 다른 대학 3학년 학생으로 전학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입시제도인 수능과는 차이점이 있죠. 공부해야 할 부분부터 지원 자격까지 조금씩 다릅니다. 수능은 국영수석합탐 대부분 다 잘해야 하는데 편입은 영어, 수학만 잘해도 들어갈 대학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마다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편입은 수능보다 준비해야 할 부분이 적은 게 사실이죠. 바로 지원 자격 때문인데요. 수능은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편입은 대학교 2학년 마친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라 대학마다 요구하는 게 조금씩 있고 수능보다 좀 더 까다롭습니다. 지원 자격이 있다는 건 그만큼 경쟁은 덜 치열하고 좀 더 할만하다는 장점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경쟁률이 미쳤는데요. 이건 거품이 엄청나게 끼어 있습니다. 수능은 세 군데만 쓸 수 있거든요. 인서울 대학을 세 개 다 쓰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근데 편입은 원서 지원 개수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인서울 대학 쓰는 사람은 보통 10개 정도 그냥 다 써버려요. 경험치만 쌓아도 이득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학을 2년 정도 다니면 지원 자격이 생깁니다. 4년제 대학을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2년 다닌 사람들을 받아주면 세상 공평한 거죠. 4년제 대학은 2학년 2학기까지 마친 사람, 전문대학은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인 경우, 3년제 전문대라면 3년을 전부 다니고 졸업해야 자격이 생겨요. 학점은행 제도를 한 사람이라면 전문학사 취득자나 예정자, 또 부유학점 편입이라는 게 있는데 학사 과정으로 70에서 80학점 이상이면 편입 자격이 생깁니다. 이건 4년제 대학 과정으로 2학년 2학기 마친 사람과 동등하다고 판단해 지원 자격을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편입 자격이라 일반 편입이라고 불러요. 일반 편입의 경우 보통 대학 다니다 자퇴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만큼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뽑는 인원이 달라져요. 이래서 편입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목표학과 정해놓고 준비했더니 뽑는 인원이 박살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잘못하면 안 뽑는 경우도 생기죠. 반면에 학사 편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예정자한테 자격이 부여되거든요. 학과 정원의 2%에서 3% 정도를 무조건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지만 매년 선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사 편입의 경우 편입에 대한 리스크를 대폭 낮추거든요. 당연하게도 일반 편입보다 지원 자격 만드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능보다 일반 편입이 지원 자격을 만들기 어려웠다면 학사 편입은 그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지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당연한 내용들밖에 없었죠? 이제 목표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정말 힘들게 지원 자격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죠. 학교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모두 다르거든요. 이걸 편입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학교 전형에 맞게 준비해야 학교 측에서 받아주거든요. 수능은 국영수석합탐 성적을 모두 요구했다면 편입은 학교들마다 조금씩 다르나 큰 줄기들이 있죠. 먼저 편입영어, 편입수학입니다. 대부분의 인문계열은 편입영어를, 이공계열은 편입영어와 수학을 같이 보죠. 편입영어의 경우에는 일반 영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휘와 독해 등이 상당히 어려워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영어 시험이라 악명 높거든요. 마찬가지로 편입수학의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수능 수학보다 양이 정말 많아 버겁습니다. 시험 시간은 비슷한데 해야 할 건 정말 많아 시간이 부족하죠. 정말 기계처럼 풀어야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공인 영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건 토익인데 토플, 탭스까지 합쳐서 보통 공인 영어라고 부르죠. 토익의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실용 영어들이 나옵니다. 문제 유형과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편입 영어보다는 난이도가 쉽죠. 그리고 취업할 때 주로 토익을 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토익의 실용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서류평가입니다. 편입에서의 서류는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말하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교 자기소개서랑 비슷합니다. 그 학교 학과에 대해서 편입하고 싶은 이유와 노력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야 하죠. 근데 학업계획서는 조금 다르죠. 앞으로 내가 그 학교 학과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작성합니다. 둘 다 전공적합성을 평가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인서울 대학은 대부분 편입영어나 수학 등 시험을 통해서만 학생들을 선발했었는데요. 똑똑한 학생들을 뽑으면 학교가 굴러갈 줄 알았는데 편입 후 자퇴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거예요. 편입한 학생들이 머리는 좋으나 해당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결국 적응을 못하고 떠나는 학생들이 생겼던 거죠. 교수님들 입장에서 학생들 떠나면 손해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 전공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예요. 전공 시험을 보면 더 좋겠지만 사실 이것도 문제죠. 편입은 보통 다른 전공으로 옮기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전공 베이스 없는 사람들도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마련한 게 서류 평가예요. 여기서 전공 적합성을 보면서 학생들의 가능성을 판단하죠. 최근 편입 트렌드는 상위권 대학이 서류를 반영하고 서류 평가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적대학 성적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전에 다니던 학교의 성적을 말하죠. 학교에 따라서 반영하는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인서울대학에서는 일부 대학 제외하고는 쓸모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인서울대학의 70% 이상은 대학 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편입 전형 자체에 성적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에 평가 요소에서 제외되죠. 그리고 가톨릭대학, 동국대, 서강대 등 성적을 반영하는데 이것도 실질 반영 비율로 따지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인서울 편입대 대학 성적은 기본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실질 반영 비율로 따지자면 대학 성적 최상위권, 중위권 차이가 편입영어 한 문제 차이예요. 인서울대학의 이런 행보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대학 성적은 상대평가 점수고 대학별로 점수를 주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거든요. 한양대에서 받은 성적, 한남대에서 받은 성적을 동일하게 측정한다면 한양대 학생들이 억울해하겠죠. 그렇다고 한양대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면 이 또한 공평성에서도 어긋나고요. 다섯 번째는 논술과 전공 시험입니다. 드디어 편입 끝판왕이 등장했어요. 이 전형은 인서울 내에서는 연고대만 유일하게 요구하거든요. 독해력, 문장력, 분석력을 한 번에 요구하는 고도의 시험으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인문계열은 보통 사회논술, 인문논술, 영어논술 등을 보고 자연계열은 학과마다 다르니 수학은 기본이고 물리나 화학시험을 봅니다. 그 외에도 중앙대, 경희대가 보는데요. 자연계열 일부 학과만 해당됩니다. 중앙대의 경우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가 해당되고 경희대의 경우 한의학과, 약학과 등 이 전공시험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입니다. 인서울 편입에서 면접을 보는 대학은 성균관대, 고려대밖에 없습니다. 면접 준비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간단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위에 언급한 서류를 말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준비하기 편하실 거예요. 예상 질문으로는 입학 후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전적대와 지원한 전공의 차이, 본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편입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서를 잘 풀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전형들을 알아봤었죠. 이제 학교별 전형들을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도 대학교별로 전형이 다 다르고 반영되는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전형을 준비하면 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연고대 자연계는 최근 출제 경향이 바뀌어 현재의 연고대 수리논술은 편입수학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학교도 서성한 중경시까지 같이 준비 가능하죠. 다만 수학과 통계학과, 경제학과는 제외예요. 수학과는 증명문제가 중요하고 통계학과와 경제학과는 경제수학 50%, 통계학 50%라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연고대는 주관식이고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증명문제가 많다는 것도 편입수학과는 다른 특징이죠. 인문계는 학과에 따라 인문논술, 사회논술로 갈리고요. 차이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문의 형태입니다. 인문논술은 인문학적 텍스트만으로 구성하고요. 사회논술은 통계 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두 번째로 답안입니다. 인문논술은 복수 정답의 가능성이 높아요. 즉 정답의 폭이 넓다는 거죠. 사회논술은 인문논술보다 정답의 폭이 좁고요. 연세대의 경우 학과별 추가 지원 자격으로 공인영어 점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연세대 기준으로 맞춘 공인영어 점수를 고려대 지원 시 가산점으로 넣는 편이에요. 다만 요구하지 않는 일부 학과들도 있으니 이런 학과에 편입하길 희망한다면 공인영어 준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 공인영어 점수가 가산점이 될 수는 있으나 효율을 따진다면 필기 성적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게 더 나아요. 실제로 공인영어 점수 없이 합격한 사례가 다수 있거든요. 연고대를 제외한 인서울 대학들 중에 면접을 보는 곳은 성균관대 일반 편입과 아주대가 있습니다. 일반 편입을 준비하면서 목표 대학에 성균관대나 아주대가 있는 학생들은 면접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20%라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균관대는 동점자 선발 우선순위에서 면접 성적이 1순위라 중요합니다. 조금 위안을 드리자면 성균관대 면접의 경우 학업계획서를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업계획서에 작성한 내용 및 연관된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공계열의 경우 서강대처럼 영어 50%, 수학 50%로 평가하는 학교들보다 수학 60%, 영어 40% 이렇게 수학에 가중치를 두는 학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공계 준비생분들은 수학 완성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양대는 2차 반영 비율이 무려 편입수학 50%에 편입영어 20%, 서류 30%라 편입수학 완성도가 가장 중요해요. 학교별로 출제 범위가 다릅니다만 편입수학을 제대로 완성한다면 학교별 기출풀이를 통해 모든 대학교에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촉박한 경우라면 숙명여대나 한국공학대처럼 선형대수가 출제되지 않아 출제 범위가 적은 학교들을 우선순위로 준비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나머지 대학들도 노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연히 인문계열이겠죠? 편입영어 시험은 준비할 건데 전적대 학점 평균이 낮다던가 자기소개서, 하업계에서 준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편입영어만 보는 학교들을 메인으로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구역 탑 학교는 한국외대고요. 국민대, 세종대, 단국대 천안, 광운대, 명지대, 과천대, 항공대 일부 학과, 경기대, 한국공학대, 수원대, 서경대, 서울여대 인문도 편입영어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편입영어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성명대나 성신여대, 동덕여대처럼 공인영어로만 갈 수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학교들은 공인영어 100% 전형이라 수능 입결 대비 커트라인이 매우 높습니다. 토익 만점 보유자들이 찔러보기식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 메이저 학과는 토익 만점자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만점자들끼리 어떻게 우열을 다투냐고요? 첫 번째 토플, 두 번째 탭스, 세 번째 토익 순으로 우선권을 줍니다. 직업국 같은 경우엔 전공 면접 또는 전공 필기 시험도 준비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최종 합격은 결국 전공으로 갈립니다. 참고도서는 경북대, 부산대 편입 모집요강 보시면 어떤 서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나오고요. 독학으로 준비해보고 힘들다고 판단되면 유니와이즈에서 인강으로 도움받을 수 있고 편입 커뮤니티에서 과외 선생님도 구할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보는 학교들도 있죠. 최근 들어 서류를 보는 학교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연고대나 서성한, 중시희 같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거의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소한 차이로도 합격, 불합격이 갈리다 보니 서류 대비 없이 합격은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공 관련 활동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동일계로 편입할 생각이며 공모전, 대회 참가 같은 전공 관련 활동이 있다면 서류 반영할 때 어필할 수 있죠. 사회복지학과 쓰는 것도 아니고 그간 해온 것 중 우리 학과랑 겹치는 게 뭐 없니 물어보는데 봉사활동 이력을 낸다고요? 이건 그냥 붙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편입한 모집요강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소리니까요. 지금 전적대 성적이 안 좋다면 이 학교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학교들은 전부 성적이 반영되는 학교들이거든요. 물론 반영 비율은 조금씩 달라서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저 학교들을 지원하고 싶은데 성적 때문에 마음에 좀 걸린다면 성적 세탁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특히 전적대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들의 간호나 보건 계열을 희망한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4점대 성적을 만들고 합격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인서울 편입에 대한 것들을 총 정리해보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상황으로 전략을 세워서 학교에 지원하는 거예요. 전략을 잘 세워서 편입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점위키였습니다.